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집안 현관 쪽을 바라보세요.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나요? 현관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나요? 우산이나 택배 상자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짧은 한 번의 시선으로 저는 당신의 2026년 운이 열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얼마나 맑은 기운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간은 단순한 벽과 바닥이 아닙니다. 공간은 살아 숨쉬는 에너지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그릇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재물은 모래 위에 물처럼 스며들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깨끗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 하지만 그것은 구멍난 우산을 들고 폭우 속에 서 있으면서 우산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공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 카르마의 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그 집은 재물을 품는 그릇이 아니라 재물을 밀어내는 벽이 됩니다. 비싼 가구, 예쁜 인테리어, 그것은 모두 낡은 우산의 화려한 손잡이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천이 찢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에너지의 흐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자 걱정, 자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 그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공간 속에 쌓인 부정적 카르마의 불씨들이 하나둘 당신의 삶에 불을 붙인 결과입니다. 현관에 어지러운 신발, 침실 머리맡에 쌓인 물건들, 기름때 낀 싱크대, 환기되지 않는 화장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당신의 재물운과 건강운과 자녀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우주를 움직인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에게 매일 단 5분으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공간 정화의 법칙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5가지를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막혀있던 카르마의 통로가 열리고 재물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크고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루 5분의 정성, 그리고 21일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 50대 중반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손님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들어오는 족족 나갔고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을 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말이 저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신발 17켤레가 뒤엉켜 있었고 현관 한쪽에는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기름때와 물때로 뿌옇게 흐려 있었고 화장실 문은 굳게 닫혀 환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침실 머리맡에는 책과 약봉지와 오래된 영수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빈 공간이 단 한 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공간은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운이 흐를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딱 5분만 쓰십시오. 그리고 5가지 작은 실천을 알려드렸습니다. 현관 신발 정리, 침실 머리맡 비우기, 싱크대 닦기, 화장실 환기, 책상 위 한 자리 비워두기.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을 이렇게 깊이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단골 손님이 다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주가 지날 무렵 오래 밀려있던 외상값을 받았고 뜻밖의 자리에서 새로운 거래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일째 되는 날 밤 그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선생님, 집이 달라지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신청, 즉경청, 신척, 찡청, 마음이 맑아지면 경계도 맑아진다. 공간을 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부정적 카르마의 층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영적인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거창한 절에서 긴 기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오늘 저녁 5분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공간이 운명을 결정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집을 치워도 며칠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원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일체 유심조, 이체 외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저는 이것을 단순한 정신 수양의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과 공간을 관찰하면서 저는 이 가르침이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과 공간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다시 마음을 만듭니다. 이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기이란 무엇입니까? 기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분명히 느껴지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기가 흐르고 우리가 사는 집 안에도 기가 흐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 안에 기가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에 기가 막히면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연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동아시아 문명이 검증해온 삶의 지혜입니다. 음양, 오행, 염, 영, 우싱의 원리로 설명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집안의 5가지 공간, 즉 현관, 침실, 부엌, 화장실, 그리고 일하는 공간은 각각 오행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목모의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외부로부터의 기운 유입을 담당합니다. 침실은 수시의 기운으로 휴식과 회복, 그리고 잠재의식의 정화와 연결됩니다. 부엌은 화, 호, 와, 토의 기운이 만나는 곳으로 가정의 재물과 건강의 근원이 됩니다. 화장실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곳으로 부정적 에너지가 가장 쉽게 정체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공간, 즉 책상은 금진의 기운과 연결되어 새로운 기회와 창조적 에너지의 통로가 됩니다. 이 5 공간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그 막힘은 반드시 삶의 어느 영역에서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집에는 반드시 현관이 어지럽거나 부엌이 더러웠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건강이 나빠지는 집에는 반드시 침실과 화장실의 기운이 막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작은 집이라도 공간의 기운이 맑고 통하는 집에서는 예외 없이 가족이 화목하고 재물이 쌓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청직경 청지, 정청직 청치, 정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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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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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증지. 공간을 정화한다는 것은 곧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화될 때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십시오. 신발이 몇 켤레나 뒤엉켜 있습니까? 우산이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뜯지 않은 택배 상자, 오래된 비닐봉지, 신을 일도 없는 낡은 슬리퍼가 한쪽 구석에 밀려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당신의 현관을 보지 않아도 압니다. 재물이 막혀 있는 집의 현관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2026년 대운을 문 앞에서 막아서고 있는 장벽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현관은 집의 입걸, 즉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입이 막히면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현관의 기운이 막히면 바깥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 좋은 인연의 기운, 새로운 기회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기회를 만들어도 현관이 막혀 있으면 그 기회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노력해도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막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에너지 흐름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현관의 기운은 하루 중 가장 먼저 설정됩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리고 저녁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순간 현관의 에너지가 그날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어지러운 현관을 지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맑고 정돈된 현관을 지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이미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의 차이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하루의 차이가 쌓여 운명을 다르게 만듭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하루의 첫 발걸음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그 첫 마음을 맑게 하는 것,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현관에 투자하십시오. 첫째, 신발은 반드시 가지런히 정렬하되 코가 현관문 쪽을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신발코가 안쪽을 향하면 기운이 집 안으로 갇혀 순환되지 않습니다. 코가 바깥을 향해야 기운이 활발하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 바닥을 마른 걸레나 부드러운 솔로 닦아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먼지는
정체된 음기염희의 상징입니다. 먼지를 닦아내는 것은 묵은 카르마를 쓸어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셋째, 현관 한쪽에 작은 관엽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초록빛 생명의 기운은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를 걸러내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단, 가시 있는 식물이나 죽어가는 식물은 절대 두지 마십시오. 생기 없는 식물은 생기 없는 기운을 불러옵니다. 넷째, 현관에는 절대로 쓰레기 봉투, 낡은 우산, 고장난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부서진 물건은 부서진 운을 붙잡아둡니다. 이 네 가지를 매일 5분 안에 실천하십시오. 처음 사흘은 별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날 무렵 당신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운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현관이 맑아지면 바깥 세상도 당신에게 맑은 기운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운도 인연도 재물도 열린 문으로만 들어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침대 머리맡을 바라보십시오. 책이 쌓여 있습니까? 약봉지가 놓여 있습니까? 충전기가 뒤엉키고 영수증이 구겨져 있고 오래된 물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곳에는 몇 달째 읽지 않은 잡지,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왜 당신이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지, 왜 아무리 자도 아침에 무겁고 답답한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카르마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수와 동양 철학에서 침실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침실은 영혼이 하루의 피로를 씻고 우주의 기운을 새롭게 충전받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특히 머리맡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와 감정을 정리하고 잠재의식은 우주의 에너지와 교신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머리 주변의 공간이 맑고 비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맡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그 물건들이 내뿜는 정체된 에너지가 당신의 뇌와 잠재의식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영혼은 밤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에너지 흐름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머리맡이 정리된 날밤과 그렇지 않은 날밤, 사람들의 꿈의 질과 다음날 아침의 에너지 수준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머리맡이 맑은 날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래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정화된 잠재의식이 우주의 기운과 올바르게 교신한 결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머리맡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우주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재물의 씨앗을, 새로운 인연의 실마리를 조용히 심어 놓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우주가 일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침대, 머리맡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어떤 물건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꼭 무언가를 두어야 한다면 단 한 가지만 허용하십시오. 그것은 작고 맑은 물 한 잔입니다. 맑은 물은 순수의 기운으로 잠자는 동안 공간의 부정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은
반드시 화분에 버리거나 밖에 버리십시오.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에는 밤새 흡수된 부정적 카르마의 찌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머리맡이 아닌 방 반대편 구석에 두십시오. 전자기기가 내뿜는 전자파는 수면 중 뇌의 정화작용을 방해하는 현대적 의미의 부정적 기운입니다. 책, 서류, 영수증, 약봉지, 이 모든 것들은 침대에서 최소 한 8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십시오. 머리맡을 비운 첫날 밤, 당신은 아마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잠 속에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카르마의 층이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바뀌면 아침이 바뀝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밤 머리맡을 비우십시오. 그 작은 비움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싱크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물때가 끼어 뿌옇게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름때가 가장자리에 눌어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배수구 주변에 음식 찌꺼기가 엉겨 있지는 않습니까? 싱크대 한쪽에 오래된 수세미가 시커멓게 변한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금전운은 바로 그 싱크대에서 매일 조금씩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동양 풍수에서 부엌은 가정의 재물을 관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예로부터 부엌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엌은 오행 중 하, 호와 토의 기운이 만나는 곳으로 가족의 건강과 재물의 뿌리가 이곳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부엌의 중심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는 수의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흐르는 지점입니다. 물은 동양 철학에서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강물이 맑고 힘차게 흘러야 물고기가 모이듯 싱크대의 수기 쇠기가 맑고 깨끗해야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힘차게 흘러 들어옵니다. 반대로 싱크대가 더럽고 막혀 있으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막히고 썩어갑니다. 저는 수년간 관찰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의 부엌 싱크대는 예외 없이 깨끗하고 윤이 났습니다. 반면 재정적으로 어렵고 돈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가정의 싱크대는 예외 없이 어둡고 눅눅하고 묵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끗한 싱크대가 재물을 부르는 것인지, 재물이 있어서 싱크대를 깨끗이 닦는 것인지 그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고 새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복을 부른다. 싱크대를 닦는 5분의 정성은 단순한 청소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의 통로를 열어달라는 간절한 기도이며 우주를 향한 정성의 표현입니다. 정성이 쌓이면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 동아시아의 어머니들이 부엌을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청소했던 이유입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싱크대를 닦는 시간을 5분 확보하십시오. 첫째, 싱크대 전체를 주방세제와 부드러운 스펀지로 꼼꼼히 닦으십시오. 특히 모서리와 배수구 주변을 집중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막힌 배수구는 막힌 재물운의 직접적인 상징입니다. 둘째, 물로 깨끗이 헹군 후 반드시 마른 행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십시오. 젖어있는 싱크대는 음기 여미를 머물게 합니다. 빛이 반사될 만큼 윤이 나도록 닦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낡고 냄새나는 수세미는 즉시 버리십시오. 오래된 수세미에는
썩은 음식의 기운과 함께 재물을 갉아먹는 부정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수세미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넷째, 배수구 덮개를 항상 닫아두십시오. 열려있는 배수구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외에는 반드시 덮개를 닫아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네 가지를 매일 밤 5분 안에 실천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부엌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주가 지나면 가정 안에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날 무렵 당신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조금씩 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윤이 나는 싱크대는 윤이 나는 삶을 부릅니다. 오늘 밤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지금 당장 화장실 문을 열어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구석구석 닦으셨습니까? 변기 안쪽에 물때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닥 타일 사이사이에 검은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풍기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샤워 커튼이나 욕실 매트가 눅눅한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둡고 습한 공간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당신이 왜 아무리 애써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느낌을 받는지, 왜 원인 모를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몸에서 떠나지 않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가장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부정적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집중되고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 동안 흡수한 모든 것을 배출하는 곳, 그리고 그 배출된 것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화장실은 탁한 수기, 쇠희와 음기, 염희가 가장 짙게 응축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으면 그 부정적 에너지는 화장실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집안 전체로 스며들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기운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재물이 새어나가고 가족 간의 불화가 잦아지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 끊이지 않는다면 화장실의 기운을 가장 먼저 점검하십시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며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장기간 병치레를 하거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자녀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진 가정에는 반드시 화장실 관리가 소홀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화장실의 탁한 기운이 집안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흐름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불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장실이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집에서는 가족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막혔던 재물운이 트이며 가족 간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곧 공덕을 쌓는 것이다. 화장실 청소는 단순한 위생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옥죄고 있는 부정적 카르마를 직접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입니다. 매일 5분 화장실을 정성껏 닦는 그 행위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카르마의 찌꺼기를 흘려보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떤 화려한 의식이나 값비싼 부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딱 5분만 화장실에 투자하십시오. 첫째, 변기는 매일 솔로 닦으십시오. 변기는 화장실 안에서 가장 강한 음기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변기가 더러울수록 가정의 재물운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둘째, 화장실 바닥을 매일 마른 걸레나 청소포로 한 번씩 닦으십시오. 습기가 바닥에 고이면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는 부정적 에너지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셋째, 청소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최소 10분 이상 가동하여 화장실 안에 탁한 기운을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환기가 되지 않는 화장실은 아무리 닦아도 기운이 정체됩니다. 넷째,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작은 그릇에 붉은 소금 한 줌을 담아 화장실 구석에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수천 년간 동아시아에서 부정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정화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소금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새 소금으로 교체하십시오. 흘려보낸 소금과 함께 화장실에 쌓인 카르마의 찌꺼기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화장실 청소는 당신이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르마 정화 의식입니다. 5분의 정성으로 수십 년의 묵은 카르마를 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5분입니다. 화장실이 맑아지는 날 당신의 운명도 맑아집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책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빈 공간이 있습니까?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다 쓴 볼펜, 영수증 뭉치, 오래된 명함, 먹다 남긴 과자 봉지, 충전기, 선이 뒤엉킨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책상 위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작 무언가를 할 공간이 손바닥만큼도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내려 하고 있지만 그 기회가 내려앉을 자리가 없어서 매번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동양 철학에서 빈 공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빈 공간은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기지요 땅치지요 실기지용 시치지용 방이 쓸모있는 것은 그 안에 빈 공간 때문이다. 그릇이 유용한 것은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가득 찬 책상 위에는 우주가 새로운 기회를 내려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간절히 새로운 인연을, 새로운 재물을, 새로운 기회를 원한다 해도 그것이 들어올 공간이 이미 묵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주의 응답은 영원히 문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에너지 흐름을 관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거나 뜻밖의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오랫동안 막혔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추적해보면 놀랍게도 그 직전에 반드시 책상을 정리하고 빈 공간을 만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빈 공간을 만드는 행위는 우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처가 온다. 책상 위에 묵은 물건들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일, 미뤄둔 결정, 손에서 놓지 못한 걱정들이 물건의 형태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곧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우주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우주는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딱 5분만 책상 정리에 투자하십시오. 첫째, 책상 위에서 오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모두 서랍 안으로 넣거나 제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눈에 보이는 물건의 수가 줄어들수록 마음의 잡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둘째, 책상 오른쪽 앞 모서리에 반드시 빈 공간 하나를 만들어 두십시오. 이 자리는 어떤 물건도 두지 않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주가 새로운 기회와 재물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크기는 A사 용지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다 쓴 볼펜, 작동하지 않는 물건, 오래된 영수증과 명함은 즉시 버리십시오. 쓸모없는 물건은 쓸모없는 기운을 붙잡아 둡니다. 넷째, 책상 위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십시오.
살아있는 식물은 금진의 기운을 활성화하고 창의적 에너지와 새로운 기회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단, 식물이 시들지 않도록 꾸준히 돌보십시오. 시든 식물은 시든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 네 가지를 매일 5분 안에 실천하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오래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 불현듯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날 무렵 당신이 비워둔 그 작은 공간 위로 우주가 준비해온 새로운 기회가 소리 없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책상 위 한 자리를 비우십시오. 그 한 자리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께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머리맡을 비우고 싱크대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책상 위에 빈자리를 만드는 것, 이 5가지를 하루 이틀 실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의 실천으로는 수십 년간 쌓인 카르마의 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시간의 축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적의 임계점이 바로 21일입니다. 왜 21일인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주의 법칙과 인간 의식의 작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려면 최소 21일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 안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고 그 회로가 굳어지면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양 철학과 불교의 관점에서 21일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중종염의 기간을 49일로 봅니다. 그 49일을 7일씩 나누면 정확히 7번의 주기가 됩니다. 21일은 그 첫 번째 세 주기, 즉 묵은 카르마가 처음으로 완전히 한 겹 벗겨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21일의 정성스러운 실천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전생과 이생에 걸쳐 쌓인 카르마의 가장 바깥 껍질을 완전히 탈피하는 영적 탈피의 과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천지가 바뀐다. 그 한 생각의 전환이 실제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하고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21일의 실천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하루하루의 5분이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이며 21일이 쌓이는 순간 그 씨앗은 마침내 땅을 뚫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싹이 올라오는 순간 막혀있던 운명의 흐름은 폭발적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21일의 실천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여러 곳에서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합니다. 밀렸던 돈이 들어오고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고 가족 간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원인 모를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마치 봄이 오듯 조용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단 하루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카르마의 정화는 연속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를 쉬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에너지의 흐름에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이 도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한결같음, 그것이 21일 실천의 핵심입니다.
비가 오는 날도, 몸이 피곤한 날도, 기분이 내키지 않는 날도 딱 5분만 움직이십시오. 그 5분의 한결같음이 당신의 카르마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이 1일째입니다. 내일이 2일째입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밤 당신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공간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 날을 향해 오늘 저녁부터 첫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주는 이미 당신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일 후 당신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5가지 공간정화의 법칙을 나누었습니다. 현관을 정리하여 기운의 통로를 열고 침실 머리맡을 비워 영혼의 휴식을 회복하고 싱크대를 윤이 나도록 닦아 재물의 흐름을 깨우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여 묵은 카르마를 씻어내고 책상 위에 빈자리를 만들어 우주의 새로운 기회를 초대하는 것. 이 5가지는 모두 하루 5분 안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5분의 정성이 21일 동안 쌓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근본부터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당신이 매일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편됩니다. 하나는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불운은 당신의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오랫동안 정화되지 못한 공간의 기운이 삶 속에서 표출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부터 당신의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딱 5분, 그리고 21일의 한결같은 정성으로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정성은 우주를 움직인다. 우주는 거짓을 모릅니다. 우주는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우주는 오직 당신의 정성의 깊이만을 봅니다. 크고 화려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부적이나 값비싼 풍수용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 저녁 5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공간을 정성껏 다듬는 그 행위 하나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바꾸고 운명의 강줄기를 돌립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보여주신 진리의 실천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피 속에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크나큰 은혜가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21일간 5가지 공간 정화의 법칙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의 현관에 재물의 기운이 힘차게 흘러들어오기를, 침실의 깊은 평화와 치유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부엌의 풍요와 건강의 기운이 넘쳐 흐르기를, 화장실에서 오랜 카르마의 찌꺼기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기를, 그리고 책상 위 빈자리에 우주가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기회가 소리 없이 내려앉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가정에 빚이 있으신 분들, 오늘 이후 그 빚의 흐름이 역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자녀의 앞길에 밝은 빛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있는 분들, 21일 후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업이 막혀있는 분들, 막혔던 그 통로가 활짝 열려 새로운 기회가 물밀듯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온 분들, 이제는 우주가 당신의 편이 되어 든든하게 받쳐드리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청산했다.
나는 2026년에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 나는 2026년에 막혔던 모든 운이 활짝 열렸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으십시오. 그 한 문장이 우주를 향한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따뜻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 곧 당신에게도 복덩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회양회샤의 공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친구에게, 혼자 버티고 있는 이웃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공덕 행위입니다. 오늘 바로 눌러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피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